이제 고려는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세상이었습니다. 김치향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천추태후의 나이도 어느덧 40살에 접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두려울 게 없어 보이던 천추태후에게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바로 천추태후의 아들 목종에게 후사가 없었거든요. 이 절대 권력의 왕좌가 다른 왕족에게 넘어간다면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권력, 권세 역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머지않아 천추태후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가 갑자기 훅 돌았어요. 네. 천추태후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그 아들이 이제 적장자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목종이 아들을 낳았다. 낳았다. 오다. 당연히 뭐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자, 천추태후 본인이 또 아들을 가졌나요? 아이 나이에? 설마. 지금 왕의 남동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에이. 혁수 씨 정답. 역사는 잘 모르시는데 퀴즈만 잘 맞추시는. 퀴즈만 잘 맞춰요. 눈치가 빨라서 확체갑니다. 수가 1003년 무려 40살 나이에 천추태후는 자신이 사랑하던 누구? 김치향. 김치향 김치향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천추태후의 마음 깊은 곳에선 뜨거운 욕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목종의 후사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아들이 왕이 된다면 김치향도 왕의 아빠가 되는 거니까 뭐 여러모로 너무 막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좋은 상상을. 자, 그런데 김치향과 낳은 아들 성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의 문제. 근데 교수님 천추태후랑 김치향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왕위로 계승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천추태후가 태조 왕건의 손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내 피만 이어도 왕위 계승에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만약에 김치향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왕씨로 성을 약간 조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김치향의 아들인 것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왕실 체계를 뒤흔드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너는 용의 핏줄이다. 태조 대왕님의 후손이다. 그러니 왕씨가 되어야 하느니라. 예, 어머니. 고려 왕씨의 피를 바꾸려는 은밀한 마음을 품은 천추태후. 하지만 그 과정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궁 안에는 왕씨의 후손, 로열 블러드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강력한 후계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였네. 있었구나. 다름 아닌 천추태후의 친조카 대량 원군 왕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추태후와 함께 경종에게 시집갔던 천추태후의 여동생 헌정왕후 기억하시나요? 네네. 대량 원군 왕순이 바로 동생 헌정왕후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럼 정통성에서는 밀어붙일 수도 있겠군요. 왕씨니까. 목종에게 아들이 없는 이때 대량 원군 왕순은요 누구보다 강력한 왕이 계승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천추태후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설마. 바로 어린 조카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궁 밖에 절로 출가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승려가 된 왕순을 급하게 찾아간 이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상황일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태우폐하의 명으로 왔소.
무슨 명이십니까? 대량원군의 건강을 염려하시어 음식을 하사하시었소. 대체 음식에 왜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까? 대체 음식에 뭐가 들었길래 그러시오? 태우폐하에 마음이 담겨 있지요. 대량원군께서는 이 음식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아, 뭔가 음식을 통해서 또 독사를 꾀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무서워. 친조카를 궁 밖으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직접 죽이려 한 겁니다. 심지어 자객까지 보내서 목숨을 노리죠. 근데 진짜 그런 위치가 그 권력과 이 탐욕 때문에 와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인다는 게 무섭네요. 그쵸. 자, 이렇게 천추태후가 대량원군 왕순의 목숨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사이 김치향은 더 큰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김치향이 외람되게 분수에 넘치는 바람으로 왕위를 넘보고서 사람을 시켜 물건을 보내며 신복들을 널리 심어놓고 있는데 김치향은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반란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그럼 김치향이 이렇게 반란을 꾸미는 동안 목종은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목종은 이때 병환이 깊어가지고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그래서 목종의 후사 문제가 지금 왕실의 화두로 떠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목종은 정말 뭐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실 목종은 밀지를 통해 김치향의 반란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걸 알아챈 목종이 선택한 비장의 한 수. 뭘까? 바로 천추태후가 그토록 없애려 했던 대량원군 왕순에게 왕위를 넘기기로 결단한 겁니다.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은 대량원군이옵니다. 결단하지 말고 발효해야죠 지금.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실행에 지금 옮겨야 돼. 결단이 아니고 했습니다가 돼야죠. 그래서 목종은 혹시라도 생길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평소 신뢰하던 충신을 급하게 불러들입니다. 바로 고려 국경을 지키던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였습니다. 충신인 강조가 자신의 곁을 지켜준다면 김치향의 반란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세가 이게 순식간에 뒤바뀌면서 목종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무슨 일이었을까? 1009년 2월 3일 목종의 부름을 받아 무려 5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강조가 목종을 패배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는 천추태후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을 바로 왕위에 올려버린 겁니다. 누구요? 강조가요? 강조가. 이 사건으로 즉위한 고려 왕의 이름은 고려 제8대 왕 현종입니다. 김도영 교수님, 강조는 왜 목종을 배신하고 왕순을 왜 왕으로 바로 올린 거예요? 사실 강조는 이때 목종이 이미 사망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치향을 제거하고 국정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오다 보니까는 목종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군사를 일으켜서 역모를 몰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대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려 거란 전쟁의 발단이 된 강조의 변, 강조의 난입니다. 강조는 천추태후의 연인 김치향은 물론이고요. 7살 된 아들을 찾아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지나친 욕망이 화를 불러 사랑하는 남자와 아이마저 잃은 고려의 천추태후.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인천하 조선의 문정왕후는 조금 달랐을까요? 문정왕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45년의 조선. 수렴청정으로 조선 사상 최초 편전까지 진출하며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선 문종왕후. 권력을 거머쥐자마자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을 위협했던 세력들을 단칼에 쳐내기로 결심한 거죠. 자, 그렇다면 문종왕후의 타깃 어디겠습니까? 대윤. 그렇죠. 바로 윤임을 필두로 한 대윤파였겠죠. 1545년 8월 28일 도송지는 들으라. 예. 윤임이의 대역부도한 죄가 명백히 밝혀졌으니 국법에 의하여 사사하라. 문종왕후가 영모죄라는 명분 하에 대윤파를 숙청한 조선의 4대 사화 중 하나, 사화 중 마지막 네 번째 거. 을사사화. 을사사오. 뭐 자판기야. 불사사와. 전에 나왔어요. 방금 자판기는. 누르시기도 전에 마지막 나왔어요. 사화니까.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을사사오. 그렇게 영모에 휩쓸려 죽은 사람만 무려 100여 명. 대윤파의 수장 윤임과 핵심 인물들은 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른바 능지처참. 머리, 팔, 다리, 사지를 토막내 버리고는 온 백성들이 똑똑히 지켜보도록 3일간 그들의 머리를 거리에 매달아 놓기까지 했습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문종왕후는 정적을 처단한 을사사화 이후 더 이상 거칠 것 없는 명실상부 조선 최고의 실세가 됩니다. 조선은 문정왕후의 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온갖 패단이 시작되죠. 문종왕후는 권력과 부를 단단히 움켜쥐기 위해 이 기관을 손에 넣습니다. 보시죠. 내수사.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돈, 금고. 문종왕후는 이 내수사를 이용해서 왕실의 돈을 움켜쥐고 자신만의 권력 기반을 세우는데 악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문종왕후의 권세를 얻은 내수사의 위세는요,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종왕후의 손과 발이 되어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산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혁수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10집에서 해야 할 부역을 한 집이 겸하게 되고 100집에서 내어야 할 세금을 10집에 독촉합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말리는데 끝이 없었다.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야 할 왕실이 왕권을 이용해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고혈을 쥐어짰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일단 불만이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난 일으켜야죠, 난. 그렇게 쉽게 그냥 바로 예. 바로 난 일으켜야죠. 진짜요. 못 참죠. 맞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적인 임꺽정. 임꺽정이 바로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패한 정치와 권력이 백성들을 도적으로 내모는 세상이 된 겁니다. 심지어 문종왕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굶고 병들어가는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 없이 화려한 불상과 불화를 제작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붓습니다. 이 불화는요, 지금 비단 위에 금을 갈아서 그린 거예요. 금가루를 탄 일종의 물감을 금리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들을 금리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굶주린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치였죠. 엄청난 사치품이죠. 네. 그죠? 백성들의 눈물은 외면한 채 불교로 조선의 근간을 흔들고 내수사를 통해 부를 끝없이 축적해갔던 문종왕후. 문종왕후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야세에 따르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손찌검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마지막에 엄청나게 폭주하네요. 엄청나게 폭주. 네. 자, 이렇게 천추태후대 문종왕후. 여기까지 들었을 때 누구의 행동이 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갑자기 궁금한 게 평생 역사 연구를 하셨잖아요. 두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누가 더 악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도. 짧게 한번. 저기 동현 씨 애기 있잖아요. 예. 애기들이 뭐 물어보는 거 대답하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맞아.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김도현 교수님. 이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정치적으로 활약을 했다. 그러면 만약 요즘 시대라면 어땠을까요? 요즘 시대라면 좀 다른 평가도 있지 않았었을까요? 시대별로 조금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똑같이 비운의 왕비로 전락한 후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국정농단을 저지르기까지. 과연 그 끝은 어떤 모습일지. 천추태후는 결국 파위된 목종과 함께 유배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다 강조가 보낸 병사에 의해서 목종마저 목숨을 잃게 되죠. 연인 김치향과 그와 낳은 아들 그리고 목종까지. 천추태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그녀의 이름 옆엔 고려 거란 전쟁의 불씨를 만든 악녀라는 불명예가 따라붙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종왕후는 언제까지 권력을 유지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 못했을 것 같은데. 난 생각보다 오래 갔을 것 같아. 에이, 얼마 못 가요. 평생. 진짜? 천수를 누리는군요. 평생이요? 1565년 65세의 나이로 그녀가 숨을 거두고서야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후대에 지나친 권력욕 때문에 혼돈을 초래한 조선 최악의 악녀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죠.